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한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언론기사에 부처의 의견을 실명으로 개진할 것을 권장한 문건을 공개하면서 댓글 정치 원조는 노무현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담당 부처의 의견을 담당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밝히는 것은 공개적인 국정 홍보죠. 이게 어떻게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익명으로 지역 감정을 주장하고 야당 정치인을 공격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며 선거에 개입한 댓글 공작과 같은 겁니까? 이건 댓글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니들도 그랬잖아 하며 물타기 하는 거죠. 이런 물타기를 무비판으로 스트레이트 보도하거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 줄 쓰고 마는 언론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점잖게 한마디 정도 하고 나면 언론의 중립성이 지켜지는 건가요? 이게 논란이 될 만한 거리가 눈꽃만큼이라도 있는 주장입니까? 그냥 어거지지? 이런 생어거지조차 어거지라고 못하면 언론이 왜 있습니까?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앞으로 본인을 소개할 때 가끔 검색어 1위의 빛나는이라고 해주세요. 민망하고 얼결이 된 거라서요. 예. 네, 모두가 다 얼결이 됩니다. 예.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자,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댓글 사건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보도가 눈에 띕니다. 군 댓글팀이 인터넷 언론사까지 설립해서 여론 조작을 벌였다라는 보도인데요. 그 예산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4억 5천만 원 가량이 들었는데 국방위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해 준 내용입니다. 2012년 5월 달에 포인트 뉴스라는 민간 인터넷 언론사를 세워서 활동을 했고요. 또 독도 디펜스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언론사를 직접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거죠. 예, 세워서 운영을 했다는 건데, 어제까지는 이제, 변희재 씨를 지원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이번에는 국정원이 직접 운영한 거죠. 예. 네. 국정원이 돈을 줬고요. 군 사이버팀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만들어낸 뉴스를 자기들끼리 트윗하는 거죠. 예, 그 댓글 알바단이. 나아가서 이런 걸 보면 그 미디어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 직접 하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도 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언론 환경에서는 언론사들 기사가 다 모여 있는 것이 포털이고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그 전 국민에게 그런 기사들을 다 모아서 대표적인 기사만 배포하는 포털에는 개입하고 싶은 유혹을 못 느꼈겠느냐. 왜냐면은 포털은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도 포털을 자주 보고 포털의 기사들을 통해서 포털이 언론사처럼 기능하는구나 느껴서 그렇지 언론사도 아니고요. 그냥 일개 기업의 서비스예요. 예.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은 엄청나게 느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여기는 포탈이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국정원 TF가 밝혀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영향력이 그 어떤 언론사보다 큰 그러나 그냥 장사를 하는 사기업에 불과한 공공기관도 아니고 공기업도 아니고 그냥 회사예요. 돈 버는. 그 회사에 그냥 자기들 홈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쓸 뿐.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가진 분들은 많죠. 예. 그것과 연결해서 항상 생각이 난다. 이렇게까지 하다 안 돼서 직접 언론사를 세우기도 했는데, 예. 그렇게 연결고리가 발상이 이어지는 기사입니다. 자, 관련 뉴스 또 있습니까?
네, 이태하 전 사이버 530 심리전단장과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관의 녹취록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눈에 띄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은 이태하 전 단장이 기무사도 불법적으로 심리전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국방부에서 기무사 심리전 조직 없애고 사이버 사령부로 통합하라고 계속 그랬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녹취록이 약간 이상한 것이 이제 요지는 이런 거죠. 요지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된 심리전 단장이 아니 나는 국방부 장관 지시로 했는데 국방부 장관도 다 빠져나가고 말이지 나한테 책임을 씌우느냐 그러면서 기무사 이제 국방부 산하죠. 기무사 너희들은 몰래 하지 않았냐. 이거 폭로해버리겠다. 나만 죽을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내가 사실을 터뜨리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런 내용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이 대화가 이태화 심리전당과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 사이에 녹취로 보도가 됐는데 옥도경 사이버 사령관은 너희들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너희들은 죽는다 일단은 너희는 기무사인데. 그러면 이 대화가 편집되어 있거나 기무사 쪽의 답변이 편집되어 있거나 혹은 기무사 관계자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대화의 요지는 기무사도 댓글 공작에 참여하였다. 몰래.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서도요. 압수수색 들어오기 이틀 전에 사실을 알려줬다라면서 수사가 은폐되어 있다는 취지 이야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기무사는 특무대, 방첩대 또 뭐라고 불렸죠? 보안사 등등등등 군의 국정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군이 이제 간첩 잡는다고 만들어낸 오래된 조직, 역사가 오랜 조직이죠. 근데 지금은 가장 쉽게 이해하자면 군의 국정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정원도 했고 군 내부의 정보기관 조직도 했고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라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서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한 거죠. 그중에서 기무사가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대화에. 자, 기무사도 그럼 수사 대상이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요.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 금지됐다라고 합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장관에 올라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안보실장까지 지내서 7년 가까이 국내 안보 책임자로 지냈는데요. 이제서야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사실 의혹의 뭐랄까요? 군 관련 의혹의 총 집결지와 같은 역할을 앞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선상에 작년부터 올랐고요. 예, 로키드 마틴사 사드 관련해서. 그리고 사실은 로키드 마틴사 무기가 이분이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 하는 이런 안보 총책임자 선상에 있는 동안 몇 배나 늘어났거든요. 그 이전보다. 그리고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도 이분이 이제 미국 갔다 와서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많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사이버 사령부 네, 댓글 사건이죠. 예,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보고하는 문건의 결재자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었다. 요건으로 지금 출국 금지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어제 공개되었던 이태하 전 단장의 녹취록을 보더라도요. 김관진 장관이 우리에게 업무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냐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 지시를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드나 뭐 로키드 마틴의 몇 천억짜리 조단위의 무기 그게 아니라 그냥 댓글 공작 이걸로 사실은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 이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블랙리스트로 사실은 수감됐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김관진 전 장관은, 전 실장은.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만 1대1 회담을 요구하면서 빠졌는데요. 어제 회동 이후에 5개 안 공동 발표문이 채택됐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국회의 초당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여야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한다라는 뜻을 모았습니다. 만나야죠. 만나는데 정작 화제가 된 건 넥타이 색깔이에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같은 색깔이었죠. 예. 녹색, 국민의당 상징색을 넥타이를 했다고 언론은 그걸 가장 크게 보도했고요. 예. 뭐 정치는 상징 게임이니까 무슨 대화가 있었나 보다 그런 넥타이가 주목받는 것도 한편으로는 당연합니다. 당사자는 좀 답답하겠지만 아니 우린 중요한 얘기 많이 했는데 넥타이 가지고 보도하냐고. 어쩔 수 없어요. 네, 구체적인 건 알아서 잘들 하시고.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옵션 발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트럼프의 이딴 말폭탄의 진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전문가 차원의 대화를 추진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인데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공화당 전직 관료가 포함된 7개 전문가 단체에 대화를 제의했다라고 합니다. 물밑에서, 예, 이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온 보도다 보니까, 북한이 이런 접촉을 해왔다는 게 먼저 나온 건데, 거꾸로 미국이 북한에게 여러 접촉을 하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예, 어쨌든, 북미가 핵공격, 완전 파괴, 초강경 대응, 기타 등등 얘기할 때,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군요. 그때도 여전히 대화 제의를 채널을 가동하고 있었다.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하겠죠. 당연히. 예, 북한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트럼프의 진위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건데 취임 초기에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얼마나 진지한 이야기냐라는 것들을 타진해보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것만 있겠어요. 예.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생각이. 저는 이 위기를 의도적으로 고조시키는 거라고 양쪽 모두 특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극장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직전까지 정말 전쟁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계속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대화는요, 미국 쪽에서 거절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른 대화가 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대화가 있었고, 그게 한참 후에 밝혀진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북미 사이에. 자, 하여튼 대화 시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뉴스는. 다음 뉴스는요?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소속 일부 중진 의원들이 만났습니다. 보수우파 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이제 통합파들이 보수우파 통합추진위라는 걸 만들었고 그 직전에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국민통합포럼이라는 것도 또 만들었죠. 네, 일종의 정책 토론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파가 만약에 여기서 세를 얻으면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과 흡수통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자강파라고 하는 분들이 이 세 싸움에서 이기게 되면 국민의당과 통합함을 연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양쪽이 팽팽하거나 완전히 서로 합의점을 못 찾으면 당이 갈라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세 가지 시나리오 앞에 바른정당이 서 있다. 예. 네, 우선 11월 13일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어떤 모양새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어제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세가 더 강해질지 결론이 나겠죠. 예. 어쨌든 바른정당은 지금 정계 개편에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으로는 본인이 되면 통합될 일이 당이 흡수될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 네, 어제 모임에는요,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김성태 의원 등이 나왔었고요. 잠시 후에 나오십니다, 김성태 의원님. 예. 그리고 바른정당에서는 황영철, 김용태 의원 등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통합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지난 26일에 자살한 채 발견된 사람이 있는데요. 도태우 수원시체 이 부시장입니다. 아하. 네.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분 뉴스가 저희가 어제는 미니가 있어서 다루지를 못했는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 출신이에요. 네, 인수위 출신이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국토부에서 주택 건설 도로를 쭉 역임했거든요. 한마디로 부동산의 핵심 요직에 토목 부동산 관련 핵심 요직에만 있던 분입니다. 이제 이번에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최근에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부에 있을 때 이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분이 국토부에서 수원시청으로 간 사건 일 자체가 3년 전에 이제 그 건설업자에게 접대받고 뭐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실은 국토부에서 퇴출된 전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제 또 나와서 2010년 것이 7년 전인데 무려 또 나와서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자살한 거냐 아니냐 이 동기에 대해서는 사실 밝혀진 바가 없죠 지금. 유서가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근데 이제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점은 이분이 자살 불과 30분 전에 수원시 행사에 공식 행사에 참석해서 사진도 웃는 얼굴로 찍고 저수지하고 수원시청 거리가 5km밖에 안 돼요. 예. 차로 10분이면 갑니다. 예. 그러니까 30분 전에 사진 찍고 차로 10분 만에 차로 갔는지 차로 갔겠죠. 그 짧은 시간이면. 걸어갔으면 뭐 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없으니까. 자살 직전에 공식 행사에 참석해 웃는 모습으로 사진 찍고 바로 달려가서 자살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하기 힘든 행동이긴 하죠. 예. 그리고 또 하필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라서 예.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등용됐다는 점과 자살한 장소가 저수지다 하는 게 이제 저수지 게임 제 힘으로 먼저 처음 얘기합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그 농협 직원 어떤 여러 가지 의혹을 받던 농협 직원이 저수지에서 시체로 발견된 적이 있어요. 예. 그거하고 오버랩돼서 약간 서늘한 느낌을 주는 사건이죠. 예, 물론 경찰은 CCTV를 확인했는데 도유 부시장이 스스로 물에 뛰어드는 모습은 확인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 최근에 조사를 받는다고 하지만 무려 7년 전에 사건이고. 예. 당시가 이미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이분이 뛰어내린 어떤 심리적 압박, 원인과 맞닿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을지 좀 취재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간단한 사건은 아닌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죠. 이 시점에, 저도 취재 중입니다. 네, 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밝혀지면, 공식적으로 밝혀지면 뉴타운 또는 뭐, 부동산 관련 법규 완화, 뭐 이런 역할인데, 좀 더, 구체적인 역할, 내밀한 역할이 있었는지는 좀 알아보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예. 제목 정도 얘기하려고 한두 가지 정도. 네, 어제 크루드 독립 관련돼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라크 총리 같은 경우에는 투표가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얘기하고. 크루드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1호 자원 외교 대상이 크루드입니다. 네. 아마 너무 까마득한 얘기, 10년 전 얘기라 기억들을 잘 못하실 텐데 이 크루드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시절에 이미 시작됐어요. 제1호 자원외교로. 서유공사가 이 지역에 5개 광구 유전 개발을 계획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8천억 정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지났잖아요.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네. 자원외교는 반드시 되짚어봐야 하는 사안이다. 예.
우리 현장사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국가 단위에서 투자가 실패한 사례는 없어요. 예. 다 투자 실패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크루드가 1호라서 얘기를 좀 더 해봤습니다. 1호에 1호. 5개 광고에서. 예.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이 석유 공사의 담당 주모 과장은 자살했습니다. 예, 자살 이야기가 2건이나 있네요. 갑자기 생각이 두루룩 나서 제가. 자살했는데 자살한 게 보도도 안 됐어요, 거의. 예, 건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